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재 김수와 고1 교과서에 있는 미스터 방이라는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이 생각보다 조금 길긴 한데 제가 필기노트를 정리해 왔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조금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 줄거리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 미스터 방이라는 작품은 시대적 배경이 기본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어. 이 시대적 배경은 사회 경제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던 광복 직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에서 벗어난 광복 직후, 그러니까 시대적 격변 시기에서 일제 때는 당연히 일본 제국주의에 따르는 애들이 가장 강했겠지. 근데 광복 직후에는 북한과 대한민국이 나뉘죠. 북한은 러시아가 보통 주둔하게 되고 남한은 미국이 주둔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미군정이 시작되죠. 그래서 결국 미국 중심의 힘의 균형이 맞춰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제 때는 당연히 일본에 붙은 애들이 잘 살았겠지만 광복 직후에는 미국에 붙은 애들이 잘 살게 되겠지.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게 그렇게 박쥐 같은, 우리가 소위 어렸을 때 많이 동화 봤죠? 박쥐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렇죠? 기회주의적 인간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득세했던 시기가 이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미스터 방, 그래서 방삼복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벌써 보이시죠? 미스터 방이잖아. 그러니까 벌써 미국, 영어식 표기죠. 미스터 방. 그래서 결국 미국의 득세에 힘을 길렀던 방산복이라든지, 또는 여기서 주사 한 명 나오거든요. 그 사람 둘 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다? 방산복과 그 주사 둘 다 기회주의적 면목. 근데 이거는 선생님 그럼 나오는 모든 인물이 거의 기회주의인가요? 그쵸. 여기서 판소리 사설체가 제가 따로 파일을 주겠지만, 그 판소리 사설체를 주로 쓰는 채만식 같은 경우는 결국 왜 판소리 사설체를 썼냐, 거리를 멀게 해가지고 인물을 비판 풍자하기 위한 구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채만식의 태평천하라는 작품을 봐도 작품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은 비판 풍자적인 인물만 나와. 왜? 그래야 비판할 거리가 많아지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방산복이나 주사나 둘 다 비판적인 인물로서 기회주의적 면모를 보여주는 인물들이다. 그래서 백주사라든지 미스터방, 방산복이 전부 다 기회주의적인 면모.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일제 때 기회주의로 잘 살았던 건 백주사야. 그때 방산복은 굉장히 못 살았어. 근데 미군정이 되고 방산복은 오히려 잘 살아. 백주사는 안 좋아지는, 왜? 일제에 붙었었잖아. 요걸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이 미스터 방이란 건 풍자가 굉장히 강한 작품으로 결국 기본적으로 희화화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 희화화가 되면 웃음이 유발되죠. 그 웃음이 유발되는 과정에서 뭘 비판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방산복이라든지 에세소이라든지 백주사가 나오는데 얘도 기회주의고 얘도 기회주의야. 근데 얘는 친일을 통해서 기회주의, 일제한테 했다는 얘기고, 방산복은 통역을 도움으로써 미국의 기회주의적 인물로 살았다는 얘기지. 근데 마지막에 보면 이 방산복이 양치하는 버릇이 나와. 특히 2층 집이 나오는데 2층 집에서 양치를 하다가 밖으로 양치물을 뱉는 이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나오거든. 그러다가 이 양치물을 누가 맞아? S 소위가 맞고, 이 S 소위가 빡쳐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에게 어퍼컷을 날리는, 요렇게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학적인 결말,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결말로서 작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복과 백주사,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죠.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의 희화화, 이런 것들은 결국 뭘 보여주기 위함이다? 희화화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그래야지 뭐 웃음을 유발하면서 해악이든 풍자든 다 가능하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태평천하라는 작품이라든지 논이야기. 그래서 대부분 채만식이 이걸 가장 많이 쓰고 두파산이라는 작품도 괜찮은 작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이 채만식이란 작가가 외부 작품으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전통문학의 수용, 이게 뭐야? 판소리 사설체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소리 사설체 제가 따로 다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 미스터 방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특징들을 가지는 작품인데 당대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는 작품이면서, 두 번째, 해학적인 문체 외 희화화를 통해서 해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행적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구어적 표현, 이게 그 판소리 사설체랑 아까 같이 나와 있을 겁니다. 구어체라고 써진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고, 결국 판소리 사설체가 드러나고, 냉소적어죠. 중요하죠. 냉소는 차갑고 비릿하게 웃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그치, 냉소는 항상 비판, 풍자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적 아이러니, 이따가 한번 보시면 되겠고, 역순행적, 왜 현재에서 과거 회상으로 갔다가 현재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언어 유희, 이런 게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제목은 미스터 방이라는 제목인데, 아까 미스터 방이라고 했죠. 방산복. 기회주의적인 인물인 미스터 방산복에 대한 풍자를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겉으로는 방산복이 미국 장교의 통역관이 된 것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결국은 이 미군 장교의 권력에 기생해서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는 작품을, 기회주의적 인물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광복 직후의 미군에 대한 맹목적인 선망, 왜? 미군정이니까 당연히 미국이 최고겠지. 이러한 권력의 기생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방산복, 이런 것에 대해서 뭐 하는? 비판, 풍자하는 작품이다. 그걸 보여주는 제목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단부터 한번 볼게요. 주인과 나그네가 한 가지로 술이 거나하기 취하였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술에 취한 상황이네. 주인은 미스터 방, 나그네는 주인의 고향인 백주사, 고향사람 백주사가 나왔죠. 얘도 기회주의적 인물이야. 주인 미스터 방은 술이 거나하여 감을 따라 그러지 않아도 잊음, 의기, 잠옷, 양양한 참인데 거기다 술까지 들어간 판이고 보니 가뜩이나 기운이 불끈 솟고 하늘이 바로 돈짝만한 것 같은 모양이었다. 그만큼 뭐야?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쵸, 서술자가 지금 허세를 부리는 방산복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 참 뭐 흰말이 아니라 참 거칠 것도 없어. 거칠 것. 어느 놈이 날 뭐라고 하며 날 괄시한 놈이 어딨어. 지금 이천지에 참 어림없지. 어림없어. 지금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방산복이 하는 얘기입니다. 거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죠. 누가 옆에서 저를 무엇라고 하며 괄시한단 말인지, 공연히 연방 그 툭 나온 눈방울을 부리부리 왼편으로 30도는 넉넉히 비뚤어진 코를 벌심벌심 해가면서 글에 쌓는 것이었다. 이거 제가 판소리 사설체 얘기했죠. 뭐뭐하는 것이었다. 벌써 요런 것들을 통해서 판소리 사설체라는 걸 알 수 있죠. 구어적, 구어체표 여기서 나오네. 내 참 이러봬도 동양 삼국물을 다 먹어본 방산복 이유. 청을 못하나, 일을 못하나, 양어를 못하나. 왜? 청나라 말도 할 수 있고 일본어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는 거야. 왜? 얘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살았거든. 그래서 세 가지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때문에 지금 S 소유의 통역을 맡으면서 일제 때 굉장히 못 살았던 사람이 기회주의적 면모로 권력을 쥐게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란색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난 거야. 이 위에서는 지금 이 파란색 부분에서 뭐가 나타났어? 그치, 자기과시적 면모가 드러나고, 이 노란색에서는 교양 없는 태도. 결국 미스터 방이라는 사람이 이 기회주의를 타가지고 S 소유의 통역이 되면서 위세를 얻게 됐잖아. 그러니까 허세를 부리면서 과시하고 있는 요 면모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다가 생각난 듯이 맥주컵을 들어 벌컥벌컥 단숨에 마신다. 그러고는 시꺼먼 손등으로 입술을 쓱 손가락으로 김치 쪽을 낼름 한 점. 지금 보이시죠? 굉장히 위세당당하지? 건방지게 한 손으로 맥주 받는 모습 보이죠? 백주사 어때? 일제 때는 굉장히 잘 나갔는데 지금은 누구한테? 방산복한테 잘 보여드니까 두 손으로 굉장히 맥주를 공손하게 따르는, 지금 사파가 그런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던 버릇이, 그치, 이게 굉장히 교양 없는 모습이잖아. 이런 게 지금 본질적 특성이, 얘가 허세, 과시 이런 권력을 쥐었지만 이런 본질적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런 모습을 가진 게 비스타방이요, 신사요, 방산상으로도 불리거든 시방도, 무심 중에 절로 나왔다. 왜? 버릇의 교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손등으로 입술에 맥주 거품을 쓱 씻고 손가락으로 라조기 한 점을 집어다가 으득으득 씹는다. 라조기 중국 음식이죠. 술은 참 맥주가 술입니다. 어느 놈이 만일 무어라고 시비를 걸거나 괄시를 한다면 당장 그 라조기를 씹듯이 으득으득 잡아 씹기라도 할 듯이 괄괄하던 결기가, 그러다가 벼랑간 어디로 가고서 이번엔 맥주 추앙이 나오던 것이었다. 추앙하다, 이거 한때 한 1, 2년 전인가요?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배우, 남자 배우 있죠? 추앙하다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지. 술도 미국 사람네가 문명했죠. 문명했다, 문명이 있다, 굉장히 좋다, 선진화됐다란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관련된 건 전부 다 높게 평가하는 자세가 보이죠. 조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 그래서 4대주의적 태도. 미국은 굉장히 뛰어난 나라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멀고 말고 아직도 멀었지. 백주사 역시나 이 방산복이 한 말에 동의하고 있지. 왜? 이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야. 기회주의적 면모가 드러나죠. 쥐상호의 대추씨만한 얼굴에, 봐봐, 얼굴이 어때? 쥐처럼 생겼다는 얘기야 지금. 앙상한 노랑 수염의 백주사가 외양을 묘사하고 있죠. 외양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묘사했어? 쥐상호의 대추씨만하다라고 웃기게 표현한 거야. 왜? 그래야 뭐하기 좋댔어? 아까 희화화를 통해 풍자하기 좋다. 그러니까 보세요,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비위를 맞추는 모습에서 백주사의 부정적 특성, 이게 뭔데? 기회주의적 특성이야. 그걸 뭐 하기 위함이다? 풍자하기 위해서 외양을 희화화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희화화는 묘사라고 지금 잘 정리를 해놨죠.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내기가 괜찮습니다. 백상도 좀 드슈. 난 과해. 괜히 그러셔. 백상 주량을 다 아는데 만난진 오랬어도 다 젊었을 적 말이지. 왜? 일제시대 때부터 알았던 사람들이잖아. 지금은 점점점 그렇지 않단 얘기지. 올해 참 몇이시지? 갑술생 48 아닌가? 그럼 나보다 11살 위시군. 그래도 백상은 안 늙으신 심이야. 그 말은 뭐야? 안 늙은 셈이다. 안 늙은 게 다 무언가 머리 생걸 보게. 건 조백이시지. 거의 100살이 다 가깝다. 뭐라는 얘기죠. 백주사는 흔연히 수작을 하면서 내색을 아니하나 어심엔 미스터방이 좀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왜? 자기보다 어리잖아. 어린데 위세와 허세를 부리니까 그게 괘씸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거 보세요. 겉과 속이 어때? 다르죠. 이런 걸 우리는 표리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껍빛단 리라는 작품이 이 미스터방과 뭔가 비슷한데, 이 껍빛단 리에 가면 이인국 박사라는 사람이 나와. 그게 이 표리부동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또 있어. 그 박지원, 고전 산문에 가면 박지원의 호질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사대부의 대표로 나오는 북곽선생이라는 인물하고 수저라는 여성이 나오거든요. 그 여성, 그 두 명의 여성과 남성도 표리부동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리의 예법으로 10년 장이면 절하고 봐야 된다. 무릎 꿇고 앉아야 하고 말은 깎듯이 공대해야 한다. 그 앞에서 주초가 당치 않고 막 부득이한 경우라면 모로 앉아서 잔을 마셔야 된다. 그 말은 뭐야? 돌아서.
그런 것을 마치 제 친구한테 하듯이 한다는 얘기죠. 타관 나그네에게나 하는 것처럼 백상이니 술 드슈 좁백이시지 하고 말버릇이 고약하다. 발 개키고 앉아 정면으로 술을 먹고 왜 돌려서 먹지 않는다. 자기보다 어린데 담배 뻐끔뻐끔 맞담배 핀다는 얘기죠. 이런 괘씸할 도리가 없었다. 또 나이도 어리려니와 문벌이나 지체를 가지고 놀았다면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래 보여도 나는 3대조가 진사를 하였고 가장 하급 관리입니다. 시방관리. 그 첩지가 시방도 버젓이 있다. 5대조가 호조 판서를 지냈고 족보에 그렇게 분명히 올라있다. 7대조가 영의정을 지냈고 역시 족보에 그렇게 분명히 올라있다. 이런 명문 거족의 집안이었다. 또 내 12촌이 땡땡 군수고 그 12촌의 아들이 만주국 땡땡현 땡땡촌 촌장이고 하였다. 또 그리고 시방은 원수의 독립인지 막덕인지 때문에 다 그렇게 되었지만 보이시죠? 독립에 대해서 원수라고 표현하고 막덕, 마르크스라고 지금 표현하잖아. 좋아 안 좋아? 안 좋게 보는 거야. 왜? 이 백주사는 언제가 좋았어? 친일, 기회주의적으로 친일해서 일제 때는 좋았잖아. 근데 해방 전후에는 어떻게 돼? 미 군정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그립겠지. 그래서 이런 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나왔죠. 오히려 방산복이라는 인물은 이때 어때? 굉장히 낮았던 신분인데 해방이 되면서 미 군정이 되는데 얘가 뭐 할 수 있었을까? 영어를 좀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S 소위의 통역이 되면서 오히려 방산복은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 관계가 역전됐죠.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과거에는 방산복이 주사에 비위를 맞췄는데 이제는 주사가 방산복에 비위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지만 아무튼 2달 전까지도 어떤 놈 그 앞에서 기침 한번 크게 못하던 백부장.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붙어있는 건 보충 설명할 때 쓰는 거야. 훈팔 등의 땡땡 경찰서 경제계 주임이던 백부장의 어르신네. 이 백주사가 아닌가. 2달 전 그때만 같았어도 뭐야 해방 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백주사의 집안 내력이 나와 있는데 그 명문 거족 집안 출신이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친일 행위에 기대서 부나 이런 거를 축적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살다가 해방 후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를 반성하기보다는 조국의 독립을 원수처럼 여기는 이런 기회주의적 면모를 보이는 인물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지. 결국 뭐 하겠다는 얘기야? 이런 면모를 독자로 하여금 비판하고 풍자하기 위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놈 하고 호통을 하여 당장 물꼬를 내련만 그 좋은 세상, 이 좋은 세상이 태평천하에서 똑같이 나와. 좋은 시절, 좋은 세상. 근데 일제강점기가 진짜 좋은 세상입니까? 아니죠.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얘기하고 좋은 세상, 좋은 시절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얘는 뭐야? 반윤리적이고 역사의식이 부재하고 그 다음에 시대인식 자체가 어때? 역사관 자체가 좋지 않은 인물이란 걸 우리가 벌써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요런 걸 보시면 왜 방상복이 청나라 말, 일어, 그 다음에 미국의 말, 요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지가 보이죠.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는 굉장히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어. 근데 돈 벌려고 일본에 갔으니까 일본어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다가 동양상부 어디야? 조선, 일본, 청나라를 떠돌아다가 고향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면 떠돌면서 청나라 말도 어느 정도는 하겠지. 그리고 서울로 들어와서 연합군의 포로 수용소에서 일하면서 뭘 하게 된 거야? 그치. 미국 말도 어느 정도는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다가 신기루 장수를 하다가 지금 소위를 만나서 통역사가 되고 기회주의 면모로 권세, 권위, 위세를 갖게 된 상황입니다. 이어서 봅시다. 하여튼 그만치나 혼란스러운 백주사에다가 대면 미스터방의 근지야. 아주 보잘것이 없었다. 미스터방의 증조가 타관에서 떠돌아온 명색 없는 사람이었다. 그 조부가 고을에 아전을 다녔다.
아전은 아까 그 백주사의 선대주 중에 진사라는 관리 있었죠? 그 진사보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아전은 보통 중인 출신들이 많이 하는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중인 출신들이 많이 하는 걸로 지방의 수령들 있지? 거기 밑에서 일하는 담당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아비가 집신장수였다. 70의 고로롱 아직도 살아있지만 시방도 집신 곱게 삼기로 삼기다는 만들다의 뜻이야. 만들다. 고을에서는 첫째 가는 방첨지가 바로 그였다. 그래서 방산복에 지금 면모를 이제 밑에서는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요약적 제시하는 거야. 그러면 요약으로 제시하니까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독자의 이해가 빠르고 정확해지겠네요. 그래서 요약적으로 한번 정리한 거 한번 봅시다. 먹고 자고 꿍꿍 일하고 자식 새끼 만들고 할 줄밖에 모르는 상일꾼이 방산복이었대요. 그러나마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 아까 24살인가 5살까지 일했죠. 이 집 저 집 살고 다니던 콧빗dur이 보이시죠? 외양 묘사를 웃기게 표현해서 아까 백주사도 이런 면모 보였죠? 그럼 뭐 하기 위해 했어? 서술자의 태도가 그쵸? 비판 풍자하기 위함이다. 물론 난 놓고 기억자도 못 그리는 판무식이었다. 그렇게 무식하고 남의 머슴살이 하던 게 방산복의 삶이었어. 과거에 상일꾼 일바엔 남의 세토마직이라도 얻어서 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만 하고 다니던 콧빗dur이 삼복이가 하루아침 무슨 생각이 났던지 돈벌이를 간답시고 조석이 간데없는 부모에게다가 처자식 떠맡기고는 훌쩍 일본으로 떠나버렸다. 그것도 12해 전에. 부모한테 처자식 맡겨버리는 무책임한 행동, 그게 벌써 방산복이 무책임한 성격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떠난 지 7, 8년을 별반 신통한 벌이도 못하는지 돈 한 푼 보내는 싹도 없더니 하루는 느닷없이 중국 상해 와 있노라고 기별이 전해져 왔다. 그러고는 감감 소식이 없다가 3년 만에 퍼뜩 고향에를 돌아왔다. 10여 년을 저의 말만 따라 동양 삼국물 골고루 먹고 다녔으면서 별로이 때가 벗은 것도 없어 보이고 행색은 헤어진 양복 누더기에 볼 꿰어진 구두짝을 꿰고 들어서는 모양이 요런 모양이야 지금. 군데군데 김질은 하였으나 빨아다린 고위적삼을 입고 고향을 떠날 적보다 차라리 초라한 것 같았다. 지금 봐봐, 이런 모습이 뭐야, 요약적 제시를 통해서 크게 막 심하게 달라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뭐 달라진 면모가 있겠지. 늙은 어미 아비와 젊은 가속이 뼈품으로 버는 것을 얻어먹으며 굶으며 하면서 한 1년 동안 빈둥거리고 살더니 역시나 아까 위에서도 나왔죠? 무책임한 성격이더니 여기서도 불성실하고 책임감이 없는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기 회심, 뭔가 반성했던지 이번엔 처자식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로 올라와서는 현조동 비탈에 다 찌부러진 행랑빵을 얻어 살면서 새빵살이 했단 얘기야. 처음 1년은 용산에 있는 연합군 포로수용소를 다니며 입에 풀칠하였고 이 동안 그는 상해에서 귀로 익힌 토막 영어가 조금 더 진보되었고 영어가 좀 늘었다는 얘기죠. 다시 1년이나마는 그건 역시 상해에서 익힌 것을 미천삼아 구두직공에게 구두방을 다니며 그럭저럭 살았고 그러다가 일본이 싸움에 지느라고 구두를 너무 해뜨려 가죽이 동이 나서 구두방이 너나 없이 문을 닫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번엔 괴짝 한 개 걸머지고 신기루 장수로 나서고 말았다 라고 지금 요약적 제시를 하고 있죠. 거의 뭐 몇 년 정도야? 거의 15년, 13년에서 15년 정도를 크게 우리가 뭐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골목골목 돌아다니며 혹은 종로 복판에 한 길에 가앉아 신기루 장수를 하자니 자연 서울 온 고향 사람의 눈에 종종 뜨일 밖에 소식이 고향에 퍼지자 누구 한 사람 칭찬은 없고 저마다 빈정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일본으로 천국으로 10여 년 타국 바람 쏘이고 온 놈이 겨우 그거야? 부전자전 이로구먼. 아범은 집신장수, 자식은 구두 입는 장수. 아마 신발 명당에다가 무덤을 썼는감? 지금 벌써 무시하는 태도들이 나타나지. 왜? 신분이 높지 않으니까. 아버지든 자식이든 다 무시를 당하네. 이렇듯 근지는 미천하고 속에 든 것 없고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생활한 것이 고작 거리에 앉아오는 사람, 가는 사람, 헤어지고 고린내 나는 구두짝 꿰매어주고 징박아주고 닦아주고 하는 천업이고 하던 그 콧불들이 삼복이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삼복이는 굉장히 하찮고 뭔가 능력 없고 가난하고 성격도 무책임하고 이런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모습을 지금 요약적으로 서술자가 제시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지금 누가 하는 생각입니까? 그쵸. 그 과거를 저렇게 말을 해주고 백주사가 생각하는 거야. 개구리가 올챙이죠. 언제 얘기야? 해방 전 얘기하는 거죠. 가난하게 살고 힘없던 생각 못하던 놈이 발치간 놈 고얀 놈. 그래서 미스터 방삼복에 대해서 백주사는 이중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중적이냐? 갑자기 저렇게 하찮고 못났던 놈이 갑자기 S 소위의 통역이 돼가지고 저렇게 권력을 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거야. 왜? 기회주의적 면모가 있잖아. 그치만 자신의 삶은 망가졌기 때문에 안타까운 감정도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백주사는 생각하자니 속으로 이렇게 붕괴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일변으로는 보이시죠? 분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 뭐 하겠다? 부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다. 이중적. 그러면서 요런 표현은 재밌죠? 미스터 방인데 영어를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 미시다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 이게 언어 유희입니다. 그래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고 비판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언어 발음의 유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음의 유사성에 따른 언어 유희. 이런 게 보통 많이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게 그런 거 있죠. 양반이라고 하니까 모두 같은 양반이라고 보지 맙시오. 개잘량 양자에 개다리 소반 반자 씁시는 양반납시오 라고 하는 구절이 우리가 외부 지문형으로 1에서 5를 줄 때 그런 것들을 얘랑 똑같이 고를 수 있는 게 일반계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특징이죠. 사람의 운수란 참 모를 일이야. 백주사는 속으로 절절히 이렇게 탐복도 아니치 못하였다. 콧빌들이 삼복에 이 눈부신 발씨는 그러나 백주사가 희한히 여기는 것처럼 무슨 명당 바람이 났다거나 조화를 지녔다거나 그런 신기한 곡절이 있는 바가 아니고 지극히 간단하고도 수월한 것이었다. 다음은 몸에 지닌 재주 가운데 총기가 좀 좋아서 똑똑했다는 얘기가 조금 일찍이 영어 말이나 익힌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일종의 특수 조건이 없던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서 판소리 사설체를 통해서 인물에 대한 평가해주는 부분이지. 그 다음에 중략 읽어보시고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주면서부터 시작해서 8.15 광복이죠. 그 전날까지 그쵸. 이게 기점이야. 그래서 이 해방 전과 해방 후 광복의 그날 이후로 처지가 방산복은 보잘것없다가 권력을 쥐게 되었고 백주사는 권력을 쥐었다가 잃게 되는 둘 다 기회주의라는 거지. 일제에 그 다음에 미군정에 7년 동안 3곳의 주재소와 2곳의 경찰서를 정근하면서 200석 추수의 토지와 만원짜리 저금 통장과 만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만원어치가 넘는 여편의 폐물과를 장만하였다. 어떻게? 엄청 부정착복을 했단 얘기지. 남들은 줄인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은 창고야. 거기에는 이런 게 쌓였대. 대조적인 모습이 보이지. 그러니까 광복이 되자마자 다 뺏기는 거야 백성들한테. 반년 동안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 말은 뭐야? 매일매일 고기랑 생선이 상에 올랐다는 얘기지. 땡땡 경찰서 경제계, 봐봐, 벌써 보이시죠? 얘가 주임 담당으로 있었던 게 경제계야. 돈을 만지는. 그러니까 부정착복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야. 마지막 2년 동안은 더욱 호화판이랬대. 그러니까 그 해방 전후가 더 어떻겠어? 사회가 난리였겠죠. 혼란의 시대였고, 그러니까 부정착복을 하기가 훨씬 더 좋은 시대로서 더 많은 걸 그렇게 했단 얘기야 지금.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이런 것들이나 지금 많았대.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 그치, 한 줄씩 배열해서 그만큼 호화스럽게 살았다는 걸 강조. 왜? 독자 입장에서 이걸 집중해서 보게 되는,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구성을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써 있었더란다. 만원어치 옆에 내의 폐물과 만원어치 옷감이며 비단과 만원짜리 저금 통장은 고만두고 말이다. 그러니까 이거 빼고도 이랬단 얘기야.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 세가는 조각도 못쓰게, 산산 다 부서지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도 있었네.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서 본직으로 도망해왔다. 일병고을에서는 백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이 굴고 자긴들한테 8알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와서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주사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래서 다 뺏기는 거지.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숱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백주사는 비싼 여관밥을 사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던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그러다가 오늘 미스터 왕을 우연히 만나서 지금 이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종로를 지양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누가 타 있겠어? 지금 방산복이 타 있겠죠.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보이시죠? 얘가 S소인가 보네. 어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무어 길바닥에서 신기루 장수를 하던 코필들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별명을 계속 부르네. 자네가 네, 삼복입니다. 아, 건대 자네가 살 때 됐답니다. 그러고는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 끄는 대로 끌려오는 것이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식모는 밥 해주는 사람, 침모는 그 옷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 하며 신수가 훤히 트여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해진 것 같으며. 그만큼 상황이 좋아졌다는 얘기지. 왜? 미국 군정이 되면서 잘 나가게 된 거야. 진소의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장춘몽 또는 하룻밤의 꿈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일조에 몰락하여 한순간에 몰락했단 얘기야.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번 어깨가 움츠러듦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느꼈단 얘기예요. 그런데다 이 녀석이 언제적 저라고 무엄하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앵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닌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참았다. 왜? 지금 앞에서 어쩌다가 방산복 만난 거야? 돈 다 뺏기고 어떻게 살지 모르고 화는 나는데 화풀이 할 데는 없고 이걸 어떻게 되찾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방산복을 만난 거야. 근데 방산복이 지금 어때? 개가천선해가지고 굉장히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한테 빌붙어 가지고 그걸 한번 다시 되찾아볼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안이 큰 세도를 누리는, 세도가 권세,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서 분풀이와 빼앗긴 재산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라면야 코필들이 삼복이는 말고 그보다 더한 놈이라도 머리 숙이는 것은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그러니 여복의 미시다방 앞에서도 나왔던 구절이지. 있는 말 없는 말 보태가며 일장 경과를 설명한 후에 백주사는 끝을 맺기를 어쨌든지 그놈들을 말이네 그놈들을 한 놈 남기지 말고선 죄다 붙잡아다가 말이네 괴수놈들이랑 목을 썰어 죽이고 다른 놈들이랑 뼈다구가 부러지도록 두들겨주고 꿇어앉히고 황복받고 그리고 빼앗긴 것을 일일이 다 찾고 짚어고 세관 쳐보신 것 말끔 다 물리고 그렇게만 해준다면야 내 저산의 재산의 절반을 논아주다 나눠준다는 얘기죠. 절반 응 여복의 미시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돈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의 반을 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부패와 그런 게 만연했던 시대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얘도 작가가 뭐 하기 위함이야? 비판하기 위함입니다. 염려 마슈 미스터 방은 선뜻 쾌한 대답이었다. 진정인가? 뭐 지금 당장이라도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면야 기관총 들쳐맨 MP MP가 미국 군인 얘기하는 거야. 헌병 100명이고 1000명이고 들끌어 내려가서 들이 쑥밭으로 만들어 옵니다. 쑥밭을 고마워이. 백주사는 복수하여주는 광경을 선히 연상하면서 미스터 방의 손목을 덥석 잡는다. 백골나망 뼈에 사무치는 고마움이란 얘기죠. 놈들은 깡그리 죽여놓을 테니 보쇼. 자네라면야 어련하겠나. 흰말이 아니라 참 이승만 박사도 벌써 시대가 보이죠. 내 말 한마디면 고만 다 제발이요 그러니까 제발이요 이거 잽도 안 된다 요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 앞에서 요런 부분에서 짜증이 나. 근데 왜 박차지 않고 있었어?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이런 걸 하기 위해서지.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백주사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마음에 안 들지만 방산복한테 저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에서 기회주의적인 백주사의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에 방산복이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만큼 위세 권세가 굉장히 강한 세도를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네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미스터 방은 그러고는 냉수 한 그릇을 집어 한 모금 꿀꺽꿀꺽 양치를 한다. 요거 본 적 있죠? 물을 이게 마시는 게 아니라 물 입에 먹고 찍찍 뱉는 거 있잖아. 근데 얘는 찍찍 뱉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뱉는 정도야. 웬 버릇인지. 이 버릇 때문에 아까 폐가 망신하는 거지. 하여간 그는 미스터 방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다. 요 부분이죠. 굉장히 지금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권력을 갖게 된 후에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다는 걸로 이게 뭐야? 허세입니다. 지금 자신이 세련된 사람이 된 듯이 유난히 굴어서 우월감을 드러내는 허세, 우월감을 드러내는 행동으로 서술자가 지금 방산복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어퍼컷 맞는 해학적 결말을 이끌어내기 위해 작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양치하는 버릇. 그래서 요거는 시험 내기 괜찮은 부분입니다.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둘러보다가 일어서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간다. 노대는 현관 정통 위였다. 그 말은 뭐야? 2층인데 현관 입구 바로 위란 얘기야. 미스터 방이 그 걸쭉한 양치물을 노대 아래로 아낌없이 쫙 뱉는 그 순간이었다. 그 순간 공교롭게도 마치 그를 찾아온 S소위. 이 S소위가 뭐야? 방산복의 권세, 위세의 근간이죠. 그 사람이 들어서려다가 말고 미스터 방의 노대로 나오는 기척이 들렸기 때문에 뒤로 서너 걸음. 그러니까 들어갔으면 안 맞았을 거야. 근데 누가 2층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이니까 들어가다가 어떻게 한 거야? 다시 서너 걸음 뒤로 물러난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여기서 딱 물을 뱉는 순간 딱 양치물을 맞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헬로우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 얼굴을 쳐드는 순간과 그만 일치되었다. 이게 우리가 상황에 따른 아이러니, 그러니까 상황적 아이러니는 쉽게 얘기하면 극적 반전이야.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운수 좋은 날이 그걸 보여주는 거야. 운수 좋은 날 봤더니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서 설렁탕을 사서 집에 돌아오지. 근데 아내가 어떻게 돼 있어? 죽어있는. 또는 우리가 복덕방이라는 작품이 있어. 이 복덕방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가서 호살세 호사, 자네 호사를 누리네 라고 하는 장면에서, 요런 장면들이 대표적으로 이 상황적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건데, 이 상황적 아이러니는 극적 반전이야. 그래서 상황의 반전을 얘기하는 것으로 웃음 유발을 통해서 골겜이라는 걸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웃음을 통해 이 미스터 방의 권위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데, 그 무너뜨리는 순간이 미스터 방이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야. 결국 이런 것들은 작가가 아까 의도적으로 만들었댔죠. 굉장히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해악성을 발전시키는, 그래야 이 사람이 희화화되고 비판할 수 있는 면모가 생기겠죠. 그래서 요 지금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 애구머니 놀라서 질겁을 하였으나 이미 뱉어진 양침물은 퀴퀴한 냄새와 더불어 백절 폭포로 내리쏟아져 웃으면서 쳐드는 에스소의 얼굴 정통에 가 촤르르. 유태빌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에스소이는 주먹질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싹싹 비비는 미스터 방의 턱을 상놈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어퍼컷을 날려버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마지막에 해악적으로 결말을 짓는 것의 기능은 첫 번째 미완성의 결말이고 부정적 인물이 몰락될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부분, 또 방산복이 기회주의적인 인물로서 우연한 기회에 권세와 부를 누렸잖아. 근데 그게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다. 그걸 어떻게 보여줬다? 해악적으로 보여줬다. 그러면 이걸 보는 독자들은 쾌감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겠죠. 풍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가기 위한 결말 구성이다. 그래서 이 결말은 얘든 시험에 내기가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꼭 제대로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은 부분입니다. 그럼 학습활동을 한번 가봅시다. 주제를 파악해보자. 그래서 방산복의 생이 아까 나왔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 한순간에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방산복과 백주사, 아까 얘기했죠. 방산복은 해방 전에는 못 살다가 해방 후에 됐고, 얘는 반대죠. 역전되는 관계. 결국 둘 다 기회주의. 근데 얘도 갑자기 어떻게 돼? 한 번에 몰락하는 모습을 통해 결국 어떤 주제? 기회주의적인 인물을 비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현실 세태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 모든 인물이 지금 나타난 주된 인물이 기회주의적 인물로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서사관례적 특징입니다. 갈등. 왜 이들이 갈등을 겪어? 백주사가 나이도 많고 원래 더 잘 나갔어. 근데 해방 후에 갑자기 역전된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치만 얘는 안입고와 하지만 돈을 되찾으려면 얘한테 잘 보여야 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내적 갈등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서술상의 특징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뀔까? 마지막에 결말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방산복은 훨씬 더 큰 위세를 지녔겠죠. 그래서 방산복이나 주사라는 이런 인물들이라든지 해방 전후라는 배경이라든지 양침물 해악적 결말이라든지 백주사와 방산복의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이라든지 희화화라든지 판소리 사설체라든지 이런 모든 건 그런 시대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맥락, 상황을 고려해서 작품을 해석해라. 이거는 이런 말 나오면 반영론으로 푸시면 됩니다. 시대 현실을 반영해서 작품을 해석하는. 그래서 방산복, 그런 시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반영론을 통해서 방산복의 가치관을 평가하면 어떻게 써? 당연히 비판하겠지. 부정적이라고.
그러면서 학습활동에 이생규장전이라는 고전 산문, 고전 소설을 갖고 왔네요. 왜 갖고 왔겠어? 얘도 소설, 얘도 소설. 그러니까 서사갈래의 대표적인 특징. 그럼 서사갈래는 뭐야? 이야기, 줄글로 된 갈래로서 인물, 서사갈래의 3대 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그리고 이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야. 그리고 여기에 시점이라든지 갈등이 추가되는.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돼. 그러면 이 둘이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 안에서 공통점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은 이생이라는 주인공이 규장, 담을 넘보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학당을 가다가 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담을 넘보았더니 여기에 최씨처녀가 있었던 거야. 최여인. 이 최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둘이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서 사랑, 이별, 사랑, 이별, 사랑, 이별을 하게 되는데 이 중간에 홍건적의 난이 핵심이야. 홍건적의 난 때문에 이 최씨처녀가 죽어. 그 다음에 다시 귀신으로 환생해가지고 이생하고 사랑을 나누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죽음을 가지는 작품이 이생규장전인데, 이 여인이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귀신으로 살아난 다음에 또 사랑을 나누는 구성을 가졌냐? 영원한 사랑. 그만큼 죽어서도 사랑을 나누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포인트다. 그럼 얘는 왜 같은 갈리로 묶여? 이별, 만남과 이별의 반복 구조라든지 인물, 사건, 배경, 서술자, 주제 다 어디 있었어 아까? 인물, 사건, 배경, 구성, 주제 이해되십니까? 요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소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터 방, 이 작품이 왜 서사 갈래인지 인물, 사건, 배경, 서술자, 그 다음에 이생규장전과 비교해서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미스터방에 대한 내용들 다 정리가 자소서에 잘 되어 있습니다. 희화화도 그렇고 다 중요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OX 퀴즈까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길게 미스터방이라는 작품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포인트가 확실한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 때 이 자료를 준 사람들은 더 그것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잘 보시면 되겠고, 제가 수업 때 간단히 얘기했던 포인트들, 그 다음에 판소리, 사설체나 이런 것들을 이론 중심으로 잘 정리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지 않고 이 지금 강의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제가 정리했던 내용들을 잘 받아 적으면서 정리를 해주신다면 큰 무리가 없게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 복습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